만나면 좋은 친구 MBC. 봄꽃도 활짝 피고 완연한 봄을 즐길 수 있는 4월이 시작됐습니다. 날씨 좋은 봄날,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 있거든요. 오늘 여기서 뭔가를 나눠준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걸 보니까 아니 진짜 좋은 거 나눠주나 봐요. 그럼 저도 받아야죠. 공짜인데 좋은 거 나눠준다는데 어디 줄을 서야 되나? 일단 서볼게요. 뭘 받는 거지? 와, 이건 뭐 줄이 끝이 없네요. 도대체 뭐를 받으려고 이렇게도 많이들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거죠? 아, 바로 나무. 나무 심기에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시민들과 나누고 있나 봐요. 희망을 심고 꽃 피우는 그 현장으로 지금 가보시죠. 원주시 명륜동 젊음의 광장. 이른 시간부터 많은 시민이 이곳을 찾아주었는데요. 아직도 멀었어요. 몇 시간이나 기다리신 제가 거예요? 새벽 6시에 왔다 갔어요, 여기. 6시에?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10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밥 가서 먹고 또 왔어요. 9시에 올까 그랬는데 아는 분한테 전화 8시에 했더니만 벌써 줄을 많이 섰다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새벽에 나온 분도 있고 줄지어 서서 몇 시간째 기다린 분도 있고 모두 이 나무 때문입니다. 봄꽃이 활짝 피어나고 나무들도 생기가 넘치는 계절. 바로 지금이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인데요. 평소에 나무를 직접 심기가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해서 오늘만큼은 쉽게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도록 묘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기 차림청에서는 나무 각기 행사 일환으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 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행사를 맞이하여서 원주 시민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며 또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2009년부터 그동안 나눠온 나무만 수만 그루. 나무는 자연적으로 댐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소중한 자원이죠. 홍수도 막아주는 이 소중한 나무를 심고 가꾸며 공감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들이 나무를 나눠 들여서 그걸 우리가 심게 되면 나무는 커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또 맑은 공기를 우리한테 주고요. 또 그 나무들이 모여서 숲이 된다면 그 숲은 맑은 물을 우리한테 줄 것입니다. 또 숲속에서 동물들이 뛰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작은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나누는 나무는 대추나무와 매실나무, 복숭아나무와 앵두나무 등 과실수 16,000여 그루인데요. 이거 옛날서부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 이 금수강산 시퍼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서부터 우리 태어날 때부터 식목일은 맨날 노는 날에 나무 심느라고. 그러면 평소에도 아버님은 나무를 많이 아, 심으세요? 그럼요. 우리 애들 집에 그거 갖다 줄라래. 그래서 또 집 새로 지었는데 거기다 좀 갖다 주려고. 어떤 나무를 주로 좋아하세요? 뭐 이거 오늘 주는 게 과실수라며. 네. 뭐 그런 거 다 갖다 좀 줘야지. 애들 이제 손주 애들 따먹고 그래. 내가 간담회도 그 있으면 따먹잖아. 이미 그 산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그 묘목시장에 가서 일부 사서 심었는데 그래도 또 준다 그러니까 좀 갖다 더 심으려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행사를 해주신 관계기관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 70이 됐는데 내가 한 몇 년 따먹고 나머지는 이제 후손들한테 줄까 하고 심고 있습니다. 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아이 그러면요. 벌판인 것보다 이렇게 주택에 나무가 있으면은 더 저희 삶이 좀 풍요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있어서 더 풍요로워지는 삶의 터전. 또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다육식물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주변 환경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실내에서 다육이를 심게 되면은 또 공기 정화라든가 눈의 피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춰주니까 나무는 앞쪽에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저희는 다육식물, 실내 식물로 다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잘 갖고 와서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행사 이렇게 참여 같이 하시는 거 어떠세요? 2006년부터 저희가 쭉 참가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4년 정도 좀 쉬었다가 4년 만에 이제 시행을 하니까 거의 뭐 카운터한 게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하여튼간 더 많은 물량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이 모인 자리인 만큼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재난이죠. 요즘같이 건조한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영농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오, 산불 예방.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산불이 그냥 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일어납니다.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절대 불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작년 11월에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돼서 논밭두렁을 태우신다거나 쓰레기를 태우시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애써 가꾼 소중한 나무와 숲을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먼저 이 나무를 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심으면 쑥쑥 잘 자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곳에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산불과 같은 산림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도 하고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기도 하고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과 예찰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며 산림자원의 가치를 보호하고 있는 곳입니다. 죽어 있는 소나무를 보시게 된다면 관할 국유林관리소나 시군 산림과에 전화나 아니면 스마트 산림재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숲에 심을 나무를 생산하는 양묘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식물의 씨앗이나 묘목을 정성껏 기르는 곳입니다. 묘목을 기르고 나무를 심고 가꿔서 꽃을 피우기까지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네요. 우선 나무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뿌리입니다. 모든 뿌리가 수분하고 양분이 들어가는 그런 매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긴 뿌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전지를. 묘목은 뿌리가 마르기 전에 심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나무를 심을 곳에 나무 크기에 맞게 구덩이를 파야 하는데 뿌리 길이보다 1.5배 깊이 파야 하고 식재하기 전에 물을 주는 것이 뿌리 활착에 좋다고 합니다. 묘목을 곧게 세운 후 흙을 채운 부분을 잘 밟아 뿌리 사이사이의 공간을 없앤 후에 충분히 물을 주면 되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바람에 흔들리면은 여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은 뿌리가 또 죽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직접 심고 가꾸는 일이 커다란 숲을 지키는 작은 출발이겠죠. 덕분에 뜻깊은 식목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무 잘 자라라고 예. 소원도 소원이지만 예. 저는 갑자기 노래 부르고 싶은데요. 그 옛날에 그 동요 있잖아요. 아세요?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예, 알겠습니다. 산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 그래서 식목일에 나무 심어야 되거든요. 나무가 쑥쑥 자라나는 만큼 산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쑥쑥 자라나면 좋겠는데요. 4월을 맞아서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며 뜻깊은 하루를 맞아보면 어떨까요? (2023년) 유난히 빨리 찾아온 봄에 벚꽃 구경도 일찌감치 시작했는데요.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것도 잠시, 이제 곧 쨍쨍 해마다 더워지는 날씨에 벌써부터 여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생활 필수품이 된 에어컨. 에어컨은 언제부터 틀어야 하나, 올해도 잘 작동하려나, 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춘천에 등장한 이 남자. 저는 39살 김인택이라고 하고요. 오늘 에어컨 청소 때문에 올라가고 오겠습니다. 네, 가시죠. 인택 씨와 함께한 봄맞이 에어컨 청소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춘천시 우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제 막 차에서 내린 인택 씨가 분주합니다. 장비 챙기는 건데요. 여기 이제 공구들하고 고압 세척기, 그리고 친환경 약품. 추웠던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바빠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에어컨 청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고객들이 이제 에어컨 때문에 곰팡이로 인해서 이제 천식이나 또 기관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에어컨 설치, 청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여태까지 좀 경험을 많이 쌓아놓고 따로 이렇게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6년 차 정도 됐습니다. 네, 여기 에어컨 청소 업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오염도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이게 많이 심한 편입니다. 여기. 이거 작년 여름에만 해도 이렇게 없었거든요. 언제리 생겼죠? 다 덮어놨는데. 여기 안쪽에 냉각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기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습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더 심하게 나요. 청소를 어디다가 뭐 맡길 생각도 안 했고 청소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놀러 갔다가 청소하고 난 후와 하기 전하고 이 차이를 설명해 주는데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틀면 되는 줄 알았던 에어컨. 청소는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욕실로 이동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 콘센트가 다 있는데요. 장비 이제 작동을 시키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요. 바로 이어서 여기 물을 담아서 청소를 할 겁니다. 에어컨 곰팡이는 온도 차에 의한 습기로 생기기 때문에 스팀 등의 청소법 대신 강한 공기로 물을 분사하는 고압 세척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스탠드 에어컨이 그래도 까다로운 모델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까다로운 모델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행착오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에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적응이 되고 일단 오염이 심한 집들이 꽤 있어요. 그런 집들은 그 청소를 하고 나면은 깨끗한 거 하게 된 거 보면서 고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보람을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지 필터를 분리해 봅니다. 가장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정집에서는 먼지 필터는 쉽게 청소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뒤쪽에서 빼고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스탠드나 벽걸이 에어컨 모두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먼지 필터. 중성 세제로 살짝 솔질해주면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등의 내부 청소는 전문가의 손길에 맡겨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냉매관이 있어요. 냉매관을 통해서 냉매가 올라오고 냉매판에서 냉매가 이제 흐릅니다. 그러면은 냉매판이 차가워지게 되면 송풍팬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 공기를 내보내게 돼 있어요. 여기 냉각판을 보시면은 여기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냉각판이 차가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물기가 계속 생기게 되고 나중엔 습해져서 곰팡이가 생깁니다. 에어컨을 트시고 나서 끄실 때 송풍으로 10분 정도 말리셔야 됩니다. 차량에서도 에어컨을 켰다가 10분 정도 송풍으로 말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안 생기게 하려면
마지막에는 10분이나 20분 정도 말리시고 끄시면 됩니다. 에어컨의 작동 원리와 곰팡이 관리법까지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구입 후 2년 만에 처음 해보는 에어컨 청소. 전문가가 아니고선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조수 한 분씩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예, 바쁠 때는 같이 다니고 있고요. 예. 지금은 따로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우, 저런 게 다 이 호흡기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뭐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안에 곰팡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커버를 다 씌워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죠. 속 시원하게 떨어져 나가는 온갖 먼지와 곰팡이. 먼지 필터와 송풍팬 청소를 먼저 끝낸 뒤 에어컨 내부를 청소합니다. 부품 등에 비닐을 씌우는 보양 작업이 먼저인데요. 왜 이렇게 비닐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 고압 세포로 이제 쏠 건데 그 전에 여기 물이 들어가지 않게 보양을 해야 됩니다. 꼼꼼한 보양 작업 덕분에 냉각팬 앞뒤를 모두 세척하는 건 인텍시 외엔 잘 보기 힘든 기술이라고 합니다. 앞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코로나19 이후 에어컨 청소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인텍시도 남다른 책임감으로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딸이 2명 있는데요. 4살이고요. 그리고 20개월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도 딸이 2명이 있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최대한으로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문제 없이 퍼펙트하게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에어컨 청소를 하는 인텍시. 드디어 에어컨 청소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지금 다 끝났고요. 예, 필터는 이렇게 따로 관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이 홈에 지금 맞춰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됐죠? 예, 송풍으로 다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0-30분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람 쐬보시니까 어떤 거 같으세요? 아, 무슨 숲속에 온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에어컨 청소를 잘 마친 인텍시. 마음이 후련하죠. 예, 더러운 거 이제 깔끔하게 되면은 좀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후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봄이 오는 듯 하더니 어느새 4월. 그보다 더 바쁘게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묵은 때 툭툭 털어내고 상쾌한 바람으로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독 누군가의 방문이 기다려지는 날이 있다. 딩동! 맑은 종소리가 울리고 단단하게 닫혔던 문이 열리면 시방 저게 뭐요? 문틈으로 오가는 건 의문의 봉투요? 일주일에 한 번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 풍기며 이 집 저 집 대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침 고인다. 얼른 그 현장으로 가보자게요. 속초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동네 노학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시간이 이른 것이 쪼까 수상한디. 음식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또 가지고 우리 노학동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빵, 과자 및 밑반찬, 간식 등을 자원봉사자들이 식당이나 중국집에 가서 직접 수거를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학동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다. 하루 중 반 이상 머무는 집에 쾌적함을 더해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외로운 마음을 보듬어주는 원예 지원까지 이 외에도 추진하는 복지가 무궁무진하지만 다 말하려면 입 아프니까 오늘은 요거정만.
관내 후원업체 베이커리 2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후원해 주시는 빵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한 2시간 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래의 우리를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좀 더 부모님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친근하게 다가서는 중입니다. 몇 마디 나누는 사이 도착한 근처의 베이커리. 갑시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을 한다. 킁킁거리며 군침을 삼키고 있으려니 눈앞에 떡 벌어진 빵들이 시선을 앗아가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략 지금 저희가 오픈한 지 5년째거든요, 횟수로.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속초에도 조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후원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멀지 않은 다른 베이커리 가게. 저희 여기 하기 전에 다른 빵집 하기 전부터 한 3년 정도 된 거.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간의 사랑을 빵빵하게 담은 빵이 박스 가득이다. 들기에 버거워 끌차의 도움을 받아가며 빠르게 옮기는데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가져온 빵은 종류와 개수를 구분해서 고운 자태 그대로 봉투에 조심스레 담아준다. 이게 빵 봉사한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즐겁고 그 엄마들 얼굴도 보고 이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따 딱 벌어진 어깨하며 다부지게 걷는 모습까지 유독 어려 보이는 게 그 나이가 몇 살이요? 나이는 올해 38입니다. 주변 분들의 소개로 저희가 시작은 하게 됐는데 하면 할수록 따뜻한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은 기회장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냥 저희 마음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작은아마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가져온 빵과 반찬, 갖가지 음식들을 이제는 종류별로 나눌 차례. 새파란 바구니에 후원업체별로 물품을 담아두면 목적지별로 꼼꼼하게 챙기는 건 봉사자들의 몫이다. 젓갈을 2개 넣으시면 되고 없으면 하나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포장을 해서 성함하고 연락처 이제 주소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그분들이 오늘 후원받을 후원 물품이 또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 후원업체 한 24군데의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닭갈비, 팥죽 그리고 돈가스 등 여러 가지 후원 음식이 있는데 규칙 없이 담는 것 같아 보여도 천만의 말씀. 절대 대충 담지 않는다. 집집마다 취향과 상황에 맞게 구분해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만 담는다고. 그거 다 챙겼으면 싸게 출발해 보자고. 행정복지센터와 크게 멀지 않은 곳은 봉사자들이 직접 걸어서 가져다 주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 차요. 날씨가 차니까 몸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몸 어떠세요, 요즘? 너무 즐거워요. 딱 봉사한다는 자체.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내가 또 좋아서 또 하고. 노학동은 속초시에서도 큰 크기를 자랑하는 탓에 외곽으로 배달을 갈 때는 차가 필수라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계시네요. 어디 뭐 불편한 데가? 운동하다가 또 발목 다치셨어요? 아니 수술한 자리가 또 다쳤어요. 수술한 자리를? 네. 많이 되죠. 아유, 뭐 우울증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전화도 해보고 찾아도 보시고 이러네. 고마워서 나는 맨날 이거 못 갖고 오게 하는데 이렇게 주시는 분들도 지금 이게 뭐 잘 안 돌아가니까 힘들 텐데 이렇게 주고 그래서 항상 고마워서 이거를 안 받고 싶었어요. 몇 번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갖다 주고 또 저 선생님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적이 뭐 갖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안부지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뭐 어디가 아프신지 이제 이래서 물어보고 아주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아침부터 시작해 피곤할 법도 한데 얼굴에 방긋 핀 웃음꽃이 질 줄을 모른다. 이제 가서 또 이제 가방 입고 반납하고 이제 식사를 가야죠.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네는 2만 3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27%가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은 뭐 저희가 가게 되게 되면 자식들이 온 것처럼 아주 따뜻한 눈길을 맞이해줘갖고 보람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만족하고 앞으로의 저희 목표는 주변에 손길이 없어도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다. 허나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 그럼에도 이웃사촌이란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봉사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본다. 따뜻한 손길로 행복한 노학도! 황금빛 아침 햇살을 품은 소양강. 부지런한 이에게만 허락되는 이 풍경이 고스란히 캔버스에 담깁니다. 첫눈이 소복이 쌓인 구옥과 미련 많은 갈림. 대단할 것 없이 소박한 이 풍경도 캔버스에 담겼죠. 그림이라기보다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두동의 그 움직임을 조금 기록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더. 내가 사는 마을의 일상을 기록하는 작가 세하 원미경의 그림 속으로 산책을 떠나봅니다. 소양강이 삼면을 감싸고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 춘천시 우두동.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30년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원미경 작가. 주로 강원도의 역사와 인물, 학술 분야 도서를 발간해온 그녀는 3년 전부터 특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데요. 바로 그녀가 사는 우두동의 골목과 소양강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벽돌 한 장, 풀 한 포기까지 정말 섬세하네요. 요즘은 지역을 강조하잖아요. 우두동의 벚꽃, 우두동의 오리 그러면 그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나무들이 너무 좋은데 나무에 자기만의 개성들이 다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화가들은 나무를 너무 이렇게 생략해서 그냥 나무의 형태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무의 개성 같은 걸 너무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조그맣게 그리게 그렇게 됐어요. 우두동은 팝밭도 예쁘다. 그래서 진짜 팝밭이 진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집이 지나가면 맨날 봐요, 저는. 지나가다 아, 지금 비료 뿌리네. 뭐 그다음에 파가 자랐네. 뭐 작물을 바꿨네. 그래서 이 골목으로 맨날 다니죠. 계절마다 달라지는 소양강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다는 원미경 작가. 이곳은 그녀가 아침 저녁으로 즐겨 거니는 우두동의 산책 명소입니다. 우두동 토박이 정기 씨는 원미경 작가에게 마을 구석구석 숨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소중한 이웃이죠.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림의 밑바탕이 되곤 하는데요. 우두 배터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밤에 보면 정말 예뻐요. 산책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보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세요.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가 놓이기 전 우두동 주민들의 일상 교통수단이던 소양강 나룻배. 차츰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이 장소를 원미경 작가는 더 늦기 전에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림에 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동네 사람이라서 그렇게 감동을 갖고 먹는지 몰라도 나무뿐만이 아니고 이 동네에 있는 대문, 담벼락, 집,
나무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자기 집을 가꾸려던 그 마음이 여기 우리 원미경 선생님의 그림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우두동도 상전벽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소양강을 따라 들어선 우두 상리와 우두 중리 쪽 마을들은 여전히 정겨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작은 골목길 안에는 마을 주민들만 아는 오래된 방앗간이 있습니다. 무려 3대째 한자리를 꾸준히 지켜온 이 마을 터줏대감. 원미경 작가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마음으로 이 방앗간을 캔버스에 담았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 동네의 가장 번화가였어요. 왜냐면 저 앞에가 그때 그 마을에 간 자리, 주차장 있는 자리가 협동조합 뭐 상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동네 안에 어떻게 보면 방앗간이라는 게 굉장히 옛스러운 흔적이잖아요. 근데 이 골목 안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방앗간 하면 경조사를 다 알 수 있는 공간이잖아. 돌이면 돌떡이 나오고 뭐 조사일 때도 그래서 아 여기는 동네 사람들의 비밀을 다 많이 알고 있는 공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직접 다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좁다란 골목 속 숨은 이야기들. 틈날 때마다 발품을 팔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우리 동네 인생 맛집을 찾아내기도 했답니다. 겉보기엔 허름한 시골집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주인장의 정성이 가득한 푸짐한 계절밥상. 나물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요. 이런 부추전 같은 것도 되게 토속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뭐 해산물 이런 것도 이 주인의 솜씨가 많이 되게 가미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도 직접 담가서 하시고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집이 지나가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렸었는데 좀 어설프게 그리긴 했지만 너무 감동입니다. 여기 너무 지금 아직 일러서 그렇지 너무 예쁘죠. 여기 봄 되면 너무 이쁜데 예. 올 봄도 더 멋있게 이쁘게 갖고 놓겠습니다. 혹시나 받아주신다면 제가 드려도 되거든요. 전 그래서 영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그린 것도 제가 액자 하나 해서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지금 아직 전시대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그맣게 같이 출력해서 너무 이뻐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세상은 조금씩 모습이 바뀌기 마련이죠. 하지만 많은 생명들의 안식처인 소양강만큼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모습이길 부디 변치 않길 소망하며 그림에 담습니다. 항상 마음이 오면 그 새나 뭐 이런 것도 곤충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갖고 상고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춘천이 자연이 좋은 곳이 되게 많지만 이렇게 약간의 밀림의 느낌이 나면서 자연이 손을 좀 거의 안 댄 것 같은 느낌인 데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 지역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참 잘 보존됐으면 하는 마음인 데가 상고대이기도 하고요. 원미경 작가가 마음을 담아 그린 우두동의 풍경들은 이 지역 도서관에 전시돼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두동을 한 바퀴 여행한 느낌이 드는데요. 주로 풍경 위주인 그림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의 뒷모습. 어머, 설마 작가님인가요? 실제로 원미경 작가는 평소 소양강에서 카누 타기를 즐긴다고 합니다. 우연찮게 저희 큰 아이가 카누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찍힌 사진을 보고서 그렸거든요. 카누 타면서 바라봐야 소양강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밖에서 보는 풍경하고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우두동 꽤 먼 거리에 있는 그 우두 논에 그 봉이산이 거리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비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소양강만 봉이산을 품은 줄 알았는데 오늘은 우두벌 너른 들판도 봉이산을 품었다 이렇게 글도 썼는데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잡아내는 섬세한 시선. 덕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두동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우두동은 또 어떻게 그려질까요? 우두동은 그냥 이 상태로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게 나만의 욕심이라면 조금 더 정돈하면서 그 살기 좋게 하면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도 우두동을 그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두동에 이젠 다 그리지 않았냐 이러는데 저한테는 정말 안 그린 부분도 너무 많고 아직도 여전히 예뻐요. 내가 몸담고 사는 동네의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작가. 아름다운 소양강과 정겨운 우두동의 풍경 속에는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두동이 주는 그 행복이 그림 속에 함께 담겨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나무를 심자 나무를 심자 미래를 심자. 사람이 쉴 수 있는 곳, 또 동식물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등 나무의 역할은 정말 많고 또 중요하죠. 나무 심기 딱 좋은 요즘, 오늘 제가 직접 나무를 심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고 또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이건 무슨 꽃이야? 이건 무슨 나무야? 아우,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일단은. 네. 일 그만하세요. 저랑 좀 얘기 좀 하세요. 아니 제가 여기 농원을 찾아왔는데 여기 농원이 일단은 어떤 농원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저들은 이제 묘목도 있고요. 또 정은수 나무, 뭐 엄나무, 여러 종목 한 100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원 안에 나무가 100가지 정도 된다. 넘죠. 그렇죠. 여기하고 저 밑에 하고 한 100가지도 넘죠.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게 되셨어요? 우리 아버님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꽃장사를 했어요. 한 25년 전에. 그러다가 그 장에 이제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나무를 팔고 이래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보니까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무 장사 이렇게 크게 됐네요. 크게 됐어. 크게 됐네요. 크게 됐어. 하다 보니. 교수님, 저 그러면은 나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여기 있는 친구가 눈 속에 필 수 있는 설중매. 옛날에 원조. 매실이. 매실. 아, 이게 매실이 달려요? 매실 원조. 그렇죠. 이거는 조경수로 많이 들어가요. 주로. 조경수로. 예. 자, 다른 나무는 또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수사해당화. 수사. 예. 수사해당화. 수사해당화. 예. 아, 이건 어떤 나무예요? 요거는 꽃만. 봄에로서는 최고왕. 봄의 왕.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목단이라는 거는 부의 상징. 집을 지면은 요거 돼가면은 복이 많이 돈다는 거 나무야. 내가 지금 당장 부자가 아니어도 이 목단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오케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네. 아,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싶네. 가자. 지금 이렇게 나무를 열심히 키우셨어요. 이거 보통 어떤 분들께서 가져가세요? 일단은 저는 주택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가고요. 또 뭐 또 조그마한 묘목들 또 산불 났다고 또 뭐 시에서 조금씩 사가지고 가대요. 그거 요새는 안 사가 옛날에 많이 사가지고 갔어. 이런 나무는 조금 사가더라. 집 안에다 심는 나무는 아니래요. 거의 바깥에서만 좀 심는 거래요. 거의 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나무가 뭐냐 했더니까 여기로 데리고 오셨는데, 아버지 이건 어떤 나무예요? 이게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 예. 배롱나무는 100년이 돼가지고 고품으로 이제 팔아먹는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팔아먹는 거구나. 저도 전부 이제 팔라고 이제 그죠. 다 맞죠, 이제 맞죠. 뭐 심어놨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백일홍을 이 밭을 다 선택을 했는 거래요.
그럼 이렇게 또 나무를 길러 오시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가장 좀 힘들거나 슬프세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땅이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 그럼 그때가 나중에 가보면 그 나무가 물이 차서 뿌리 써가지고 죽었어. 그 손에 수천 번 갔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근데 그게 죽었을 때는 아주 내가 마음이 아프지. 그때는 슬퍼 진짜. 여기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네드로비가 네. 너무 모양 없이 컸잖아, 그죠? 네. 그냥 놔두면 우로 쑥 올라가면은 모양이 없잖아. 나무가 그냥 심어놓는다고 크는 게 아니구나. 자식도 너무 가만 놔두면 잘 안 돼. 네. 그만큼 부모님 손을 많이 떼야 돼. 아. 그래야 잘 자라지. 나무나 자식이나 똑같아. 똑같아.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나무를 길러 오셨는데 앞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목표가 뭔지 궁금합니다. 뭐 나이가 더 먹어도 이 장사로 이제 하려 그래요. 한 20년 더 나무 장사를 더 하고 싶어요. 어머니 그럼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소망은 야, 나무 잘 크는 거 소망. 아. 또 잘 팔려가는 게 소망. 앞으로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계속 건강하시고 또 바라시는 일이 다 이루어지길 제가 또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농원에 다녀오니까요, 이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무를 심어보려 나무 시장을 찾아왔는데요. 여기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또 어떤 걸 심으면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여기 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와, 한번 보세요. 쫙 보세요. 와, 여기. 안녕하세요. 예, 혹시 여기 직원? 예, 여기 직원. 아, 예, 예. 자, 제가 일단 나무 시장 자체를 처음 왔어요. 예. 여기 시장 소개 좀 일단 해주세요. 아, 예. 저희가 이제 나무시장은 개장한 지 지금 3월 6일부터 개장을 했고요. 그래서 나무는 저희가 지금 약 260여 종 정도 있고요. 수는 이제 한 2만 5천 번 정도, 그 정도 되고요. 아, 근데 진짜 종류가 많아 보이네요. 특히 여기 강릉에서는 요 감나무거든요, 이게. 아, 감나무? 예. 사과도 이제 요거 많이 나가고요. 아, 사과. 아니 근데요. 예. 그냥 봤을 때는 어떤 게 좋은 묘목인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좋은 묘목은 어떤 건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예. 우선 이게 이제 감나무인데 네.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이 살아 있는 것. 아.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잔뿌리가 많은 것들이. 아. 오이 진짜 많네. 예. 여기 잔뿌리에서 얘네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잔뿌리가 많은 것들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한 그루 좀 심어봐야겠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 그럼 제가 심어볼까요? 요런 이제 조경수를 심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에메랄드 그린 측백나무 한번 심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나무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야, 무겁진 않으세요? 기분이 좋은데요, 그냥? 피톤치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이게 상록수기 때문에 네. 겨울에도 항상 이 색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어디다가 심을까요, 이제? 이게 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요 정도 이제 사이즈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구멍을 파야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심으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땅에서 다 녹는 이제 마대 이제 녹화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심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땅을 파면 되겠네요. 예, 한번 파 보시겠어요? 이게 분이 들어갈 정도만 파면 되는 거죠? 그거보다 약간 좀 넓게 파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넓게? 예. 네, 됐습니다. 요만큼 이렇게 파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는다. 아, 가운데 들어가게? 네. 그리고 삽으로 네. 흙을 이제 채워놓고요. 손으로 툭툭 쳐도 되겠는데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물을 이제 원래는 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줘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물 어디 있어요? 가져올게요.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물기를 가져왔는데 가져오면 안 돼요? 아, 괜찮습니다. 네. 이거 물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예, 맞아요. 맞죠 이거? 네. 이게 좋아요. 네. 아, 예.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요. 예. 네. 이렇게 주변을 해서 물을 주면서
이제 삽으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찔러준다. 예,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게 다 물이 흡수가 될 수 있게 골고루 사이에 그 공극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가면 나중에 뿌리가 말릴 수도 있고 나무가 이제 바람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뭐 오늘 이제 처음 심어봤지만 한 그루만 심었는데도 이렇게 뿌듯하고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말 이 나무 심기 좋은 계절 맞죠? 예, 지금 딱 나무 심기에 좋은 계절이고요. 그렇지만 산불이 나기도 하는 위험한 계절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경각심을 깨닫고 산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산불로 더 이상 일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 바라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심어 보시고 또 행복함을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요? 모두 산불 없는 행복한 봄 나무 심기 해보시길 바랄게요. 잘하시는데? 더 흔들어요.